네, 라임자산운용이라는 회사의 환매 중단 사태, 줄여서 라임 사태를 일으킨 주범들이 23일 붙잡혔습니다.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요. 라임 사태가 어떤 사건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경제민주주의 21 대표로 맡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 연결합니다. 회계사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론에서 라임 사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조금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한번 어렵겠지만. 쉽게 설명드려보면 네네. 고객 돈 수조 원을 모아서 투자한다고 했는데 네. 이 돈들이 모두 실종된 사건이다. 음. 그러니까 자본시장 내 이른바 세력들에 의해서 네. 무자본 M&A, 주가 조작, 횡령, 배임 등의 수법으로 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수법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횡령, 배임 등의 수법, 그리고 네. 이제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른바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네. A가 B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B라는 회사가 유형자산을 사고 무형자산을 사고 해야 될 텐데요. 네. 곧바로 이 돈을 또 C라는 회사로 옮기고 D라는 회사로 옮기고 다시 D라는 회사가 B로 옮기고 여기 네. 계속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뭐 횡령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낸 사건입니다. 지금 뭐 연이어 뭐 연달아 보도되고 있는 매일 한 명 한 명 이렇게 구속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네. 이제 혐의들이 모두 뭐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이런 혐의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사모펀드인가요? 예, 그렇죠. 예, 방식에 그러니까 있어서는 네. 사모펀드 방식입니다. 사모펀드 한마디로 이제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내가 좋은 뭐 부동산이든 기업이든 어디든 투자할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조대원대 돈을 모았는데 네. 그것을 엉뚱한 데 투자해서 손실을 본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을 사기칠 생각으로 가져갔던 걸까요? 이게 보시면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요,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캄보디아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제 실사를 갔습니다. 네. 회계법인에서. 저도 이제 실사 보고서를 이제 간접적으로 봤는데요. 네. 가서 봤더니 해당 토지에 면적과 지번이 없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담보물을 잡아놨다는데 담보물이라는 것도 토지 소유권도 아니고 이제 임대권이었고.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실질적인 처분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제 회수 가능성이 없다. 말씀하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면 네. 애초부터 네.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손실이 난 것이 아니라 네네. 투자금 자체를 빼돌려 버린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처음부터 의도 자체가 그랬단 네.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진 않았을까요? 뭐 혹시라도 남아있는 자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금융당국이라든가 판매사들에서 투자처조차도 안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어려운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코스닥사 14곳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한 것, 네. 라임 등으로부터 이제 투자한 금액을 합하여서 약 1조 원을 조달하였는데요. 네. 이 중에서 투자에 쓰인 돈은 불과 1천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도 안 된 거죠. 네네.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다 중간중간에서 빠지고 소실되고 제가 한 회사의 사이클은 한번 쭉 쫓아가 봤는데요. 네. A 회사에서 B 회사로 가고 B 회사에서 C 회사로 가는 과정에서 뭐 기업 가치 평가서를 조작한다든가 예를 들어 뭐 40억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 가치를 1,200억 정도 해당하는 회사이다. 네. 뭐 이제 조계알 하나 주서다가 이게 징수다 하는 식으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돈을 빼돌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빼나가서요. 사실상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수존 지금 현재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2019년 말 약 4.5조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봐선 실제로 환매될 수 있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 거의 다 뭐 빼져버렸고 뭐라고 할까요? 약간 거친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네. 뭐 쓸 수 없는 자산들 네. 쓰레기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하게 어디 뭐 신의로 어쨌든 투자를 했다가 실수로 네. 이걸 손실 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 투자금을 빼돌릴 생각으로 한 것이다라고 이제 기본적인 성격 규정을 해주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일부 남아있는 돈이 있을까 싶지만 그걸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엄청난 돈들이잖아요. 예, 예. 이 거금을 어디에 어떻게 빼돌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이제 이분 이름을 다시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1년 이제 조국 사태 과정에서 네네. 사모펀드라는 이름으로 투자 과정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없다. 블라인드 펀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은폐를 해왔었는데 지금 네. 여기에서 이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지금 외부인들이 뭐 시민단체가 누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네. 시장에서 당사자들끼리 투자자와 라인펀드와 판매사들끼리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가 은폐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만약에 사모펀드의 취지가 그렇다 한들 네. 현재 구체적인 횡령 배임이 드러난 이상은 네.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은 개입해야 한다. 음. 일찌감치 개입을 해서 그나마 최소한이라도 투자자들에게 환매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라임이라는 회사는 언제 출범을 했고 예. 그 이제 이름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금을 많이 주지 않았을 텐데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으니까 줬을 거잖아요. 이름을 보고서 투자를 할 예. 테니까. 네. 어떻게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걸까요? 최초의 이 원모 회장이 이제 설립한 회사인데요. 네. 2012년에 라임 투자자문이라고 하는 이제 투자자문사로 시작을 했고요. 2015년에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네. 이때 사모펀드로 업종을 전환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분들이 라임 펀드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 내에 업계 1위로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불과 2015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네. 그 이전에 이제 연역이라든가 더 오래된 사모펀드 회사가 있었음에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네네. 이런 것들은 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어. 금융당국의 어떤 적절치 않은 뒷배경들이 있지 않았는지 네. 이런 것들까지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련된 기사를 읽다 보니까 네. 라임 자산이 급성장한 방금 의문을 제기하신 것처럼 이 급성장한 예. 배경도 궁금한 데다가 네. 어쨌든 이 펀드를 판 증권사나 은행들 이게 예. 부실하다는 걸 과연 몰랐을까? 어느 정도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 금융 당국도 정말 몰랐을까?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2010년 작년 6월부터 꾸준히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투자처들이 좀 불분명하고 그리고 네. 투자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의심스럽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예를 들면은 내일 모레 상장 폐지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그런 회사의 전환사채를 무보증으로 인수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네. 기자분들이 한번 자료를 가져와서 야 어. 이게 참 이상하다. 네. 그리고 자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부해 준다는데 펀지 사기식으로 보여진다라는 네. 그런 의혹들이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제 공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금융당국은 몰랐다 혹은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어야 한다라고 하면 음. 그건 너무 이제 사모펀드라는 외피에 의존해서 조그만 사모펀드라는 어떤 가림막에 의존해서 네. 더 큰 범죄들을 뭐 이런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살인행위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우리는 뭐 뒷짐지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 이제 책임 방기이고 투자한 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한마디로 네 투자한 사람들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져라는 그런 약간 뒷짐지는 자세를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환매 불가를 이 라임에서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 당국에서는 몰랐다고 하는 그런 일관된 주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몰랐다 내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 그리고 자율적. 이제 이런 시각이 있었죠. 네. 이건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다. 그러니까 아, 이게 자칫 한 2천억 정도, 3천억 정도만 투자되면 네.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음, 이걸 구조적인 문제로 그리고 영원히 환매 중단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었죠. 네, 네. 과거 녹취록에서도 이제 드러난 바와 같이. 네. 라임 사태 관련해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잖아요. 예. 네, 이 행정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 체포된 분이시죠. 김봉현 씨로부터 돈을 네. 받고 금융감독원 내부의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 당시 회장.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아,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정관계 로비설로 이제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당장 네, 또 행정관이 구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회 계사님께서는? 저는 이제 참 이게 알 수 없는 흐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여러 자리에서 이제 금융감독원은 비판을 했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네. 네. 지금 금융위원회가 라인과 관련해서 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라인 관련해서 제가
라임과 금융위원회가 언급된 뉴스는 딱 한 번 들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제자 뉴스 하나입니다.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네네. 라임 관련해서. 네. 이처럼 금융위원회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어제 압수수색으로부터 이렇게 청취자나 저나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 금융감독은 이제 금융위원회가 있고 전체 금융시장을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금융위원회에 있다라면 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처럼 꿈쩍하지 않고 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금융위원회라면 없어져야 한다.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회 기사님이 보시기에 정말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상식적인 시각에서 네. 보자면 금융위원회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금융당국으로 제가 총칭을 했는데요. 네네. 작년 6월경에는 구체적인 혐의가 공시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때는 마땅히 개입을 하고 작년에. 여러 네. 가지 방식의 관리 감독을 금융감독원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뭐 행할 수 있는 비상한 상황에서 뭐 비상한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방식을 환매가 중단된 시점에서는 뭐 자산을 동결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게 가능한 방법이냐 논란도 있고 합니다만은 진작에 취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며칠 전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레드뱅크를 설립한다라고 했는데요. 그와 같은 방식을 빠른 시점에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는데 뭐 지금이나마 하겠다는 것이 이제 만시한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경제민주주의 20일 김경률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